네, 110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성의 날이라고 해서 오래간만에 보라색 넥타이도 맸습니다. 자유와 인권,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도전과 헌신은 여성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여성의 힘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이 더욱 존중받고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종석 전 국방장관의 출국 금지를 몰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 기관과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오늘 호주로 출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국금지 보도 하루 만에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외교부는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사실상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위한 의례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합니다. 출국금지는 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사실입니까? 결국 대통령 본인이 최상병 사건, 사망 사건 관련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시키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도한 것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도 하기 전에 임성근 당시 사단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핵심 공범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유지해야 됩니다. 법무부는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면 법무부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공범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 더 당하기 전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처리하십시오. 대통령실이 925조 퍼주기 지적에 이게 잘못됐다, 사실이 아니다, 왜곡이다라고 합니다만 이 모든 얘기는 대통령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17번의 민생 토론회에서 925조는 모두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민간 예산이 민간의 투자 자본과 구분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애시당초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기가 한 것처럼 떠들고 자랑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민간 투자와 국가 재정을 구분하지 않았다, 구분 못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생 토론회가 선거 업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묘하게도 소위 얘기해서 여야 총선 격전지인 수도권에서만 총 11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서산, 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나머지가 열렸습니다. 17회, 17회 중에서 호남에선 단 한 번도 민생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민생 토론, 민생과 관련돼서 총선 개입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호남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표 안 줬다, 자신의 지지율이 낮았다고 호남을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더군다나 해당 행사에 그 지역에 자치단체장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야당의 자치단체장은. 그리고 해당 지역에 야당 국회의원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여당의 자치단체장도 초대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행동을 할 때에는 최소한 초지일관, 일관성은 있어야 됩니다. 이리 떼고 저리 떼고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하면 그게 총선 개입이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관건 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상식적으로 삽시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 심각합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입니다. 유가의 고금리까지 다시 3고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심상치 않더니 지난달 생활물가 3.7% 비상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정세 불안과 함께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으로 유가도 오름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후 공공요금 인상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부채 위험을 뜻하는 신용갭은 14분기 연속 위험 경고입니다. 국민들은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경제 위기에도 대통령은 경제는 관심 없고 불법 관권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내팽개치고 총선용 공수표만 남발하니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물가 방치, 그 결과 이제 국민들은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대통령은 불법 관건 섞어 중단하고 총체적 경제 위기와 민생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의 국회 지혜를 모아서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힘을 모아달라고 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님, 좀 제대로 합시다. 이상입니다.